반갑습니다. 지금 8월 31일 야간 방송 숲에서 진행 중이고, 야간 프리뷰 해축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간 낮에 말씀드린 대로 중승부로 가게 되었고요. 일단 최근 야간 흐름입니다. 지난주 토요일부터 꾸준히 챙겨가고 있죠. 보시면 토요일, 일요일, 일요일도 MLB랑 해외 축구 챙겨갔고, 그리고 월요일 해외 축구 올킬 했고, 이 날짜는 데이터를 발송한 날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월요일 표시가 되어 있는 건 화요일 새벽 경기도 있고, 월요일 저녁 경기도 있겠죠. 그렇게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고, 화요일 야간 빼고는 이번 주 다 챙겨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주중에도 축구 경기가 꽤 있었지만 제가 월요일 이후로 축구 데이터는 안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축구도 연승 구간 어제 나갔고 간만에, 그래서 어제 아우쿠스 오버랑 뉴욕 레드 프랭 가져가면서 지금 해축도 3연승 중이고요. 그리고 MLB도 이번 주 금요일도 올킬했고 어제도 또 한 조합 가져갔습니다. 템파베이 텍사스, 그리고 목요일날도 가져가면서 제 MLB는 수요일부터 이제 수목금토, 제가 평일에는 MLB만 나갔거든요. 딱 두 조합씩. 그래서 4연승 기록 중이고, 어제는 주말이라 이제 경기가 많다 보니까 주말에는 이제 해축 데이터 따로, MLB 데이터 따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한 조합씩 잘 챙겨갔고, 지금 각각 3연승, 4연승 유지하면서 이번 주 화요일 야간 빼고는 싹 다 챙겨가고 있다. 수익 구간을 좀 제대로 보고 있고, 흐름이 좋은 만큼 오늘 중승부를 가게 되었고요. 경기들도 너무 좋아 보이고, 그리고 직전 이번 주 두 번째 승부입니다. 8월달 마지막 중승부이고요. 직전 중승부 때도 결과가 상당히 좋았죠. 이번 주 첫 중승부는 이제 주간으로 갔는데 이날 두 조합 딱 나가서 올킬, 금액은 2.5에서 300 정도 올려가고 올킬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해외 축구 한 조합, 그리고 MLB도 되게 좋아 보이는 경기가 있어서 MLB 한 조합 이렇게 따로따로 나갑니다. 그래서 해축만 가시는 분이면 그냥 해축만 가시면 되고, 아니면 나는 해축, 야구 다 좋아한다, 그냥 따기만 하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비율 반반 추천을 드렸고, 야구만 좋아하시면 야구만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조합 몰빵씩 드렸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외 축구부터 좀 빠르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PL 경기부터 살펴볼게요. 브라이턴 대 맨시티 경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브라이턴 지금 그 카라바오 이제 주중 컵 대회에서 6대0 대승을 했고요. 옥스퍼드 상대로. 컵 대회 양악한 거죠. 사실 지금 개막하고 성적은 1무 1패로 그렇게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홈에서도 플럼이랑 비겼고, 에버튼 원정 가서는 2대0으로 좀 깨졌고, 그래서 약간 이번 시즌 제가 두 경기를 보고 느낀 점은 브라이턴 특유의 그 빠른 축구, 좀 측면 활용 적극적으로 하면서 그 빠르고 위협적인 그런 역습, 이런 모습들이 좀 잘 안 나와요. 뭔가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저는 맨시티 상대로 좀 고전하지 않을까 싶고, 중원 싸움에서 좀 밀릴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맨시티도 직전 경기 홈에서 토트넘 상대로 2대0으로 깨졌습니다. 물론 토트넘이 맨시티를 좀 잘 잡긴 했지만 그동안 그래도 저는 조금 충격이었거든요. 그래도 좀 무기력하게 진 것 같아서. 물론 토트넘이 수비를 너무 잘한 것도 있어요. 준비를 좀 잘해온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전력적으로 봤을 때는 맨시티가 좀 한 수 위라고 봅니다. 한 수 위라고 보여져서, 이거는 그래도 브라이턴이 지금 초반 분위기를 땅 치고 가는 거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래도 시티 보고 싶네요. 시티 보고 싶고, 두 팀 만날 때마다 점수 꽤 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브라이턴도 시티 상대로 득점은 꽤 잘 뽑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2.5를 줬다 그러면 오버도 충분히 노려볼만 하다. 어쨌든 브라이턴도 홈이기 때문에 원저이면 모를까 좀 적극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오버도 이거 2.5 줬을 때 노려볼만 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즌 조금 치르고 하면은 저런 매첩은 보통 3.5 주거든요. 근데 시즌 초라 이렇게 좀 잘 줬을 때 골라가는 것도 좀 꿀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노팅엄 대 웨스트햄 봅시다. 노팅엄 1승 1무, 시작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웨스트햄은 현재 0승 2패, 시작이 좀 최악이죠. 최악이고,
일단 노팅엄 좋습니다. 홈에서 브렌트퍼드 상대로 3대1로 시원하게 이겨줬고, 크펠 원정은 좀 빡세요. 빡센데 어쨌든 좀 비기면서 제가 이때 역배 받아서 프렌 들고 갔던 것 같은데 주력으로 좋았고요. 노팅엄은 올 시즌도 괜찮은 것 같아. 지난 시즌 너무 잘했잖아요. 좀 막판에 퍼져가지고 살짝 아쉬웠는데 마무리가 왜냐면 진짜 시즌 중반까지만 해도 완전 챔스권 막 완전권이라 하면서 되게 좋았거든. 근데 시즌 막판에 좀 퍼진 모습이 조금 아쉬웠다. 그래도 어쨌든 지난 시즌에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준 팀이고요. 수비가 너무 좋죠. 지난 시즌 홈에서 수비 정말 좋았어요. 정말 좋았고, 막판에야 홈 승률이 조금 이제 안 좋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홈에서 승률이 되게 좋았고요. 지난 시즌. 그래서 저는 오늘 경기도 웨스트햄은 지금 안 좋거든요. 썬더랜드 이제 승격 팀 상대로 원정 가서 3대0, 홈에서 첼시 상대로 5대1. 좀 계속해서 대량 실점을 하고 있죠. 지금 수비가 난리 나요. 수비가 난리 나면서 형편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감독이 이제 포터잖아요. 벌써부터 경질설 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포터가 지난 시즌 이제 도중에 부임하고 지금 승률이 역대 최저 2위인가 그렇대요. 웨스트햄 승률. 역대 감독 중에서도. 그래서 좀 부정적인, 현지에서도 부정적인 그런 좀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봤을 때 오늘 노팅엄전이나 다음 경기까지 좀 또다시 대량 실점하면서 무기력하게 패배를 한다? 조만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경기도 노팅엄이 어쨌든 홈인 만큼 지금 웨스트햄은 개판이라 수비가, 주중에 또 컵대회도 있었죠. 이날도 울버햄튼 상대로 3골이나 허용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노팅엄 보겠습니다. 우드가 어쨌든 우드도 그렇고 깁사이트도 그렇고 뭐 여전히 건재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 경기 노팅엄 승에 마헨 승에, 지금 웨스트햄 수비로는 이거 2.5 오버가 역배인데 글쎄요, 저는 충분히 역배 노려볼 만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오버 좋아 보여요. 그리고 볼프스 대 마인츠 한번 보겠습니다. 볼프스 일단 개막전 3대1로 시원하게 이겨줬고요. 뭐 컵대에서도 뭐 9대0으로 학살한 경기가 또 있었죠. 물론 굉장히 약한 팀이었고, 일단 하이덴하임 원정에서 상당히 좋은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볼프스가 지난 시즌에도 원정에서 좀 공격적인 모습들을 시즌 초반에 되게 보여줬거든요. 얘네도 시즌 이제 중후반 막판에 좀 이제 체력적인 문제가 이제 좀 보여져서 그런지 아쉬웠는데, 그래도 시즌 초에는 되게 경기력 좋았어요. 되게 경기력 좋았고, 마인츠 상대로도 지난 시즌 홈에서 잡았었고 원정에서도 비겼었고 잘 싸웠기 때문에 저 오늘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어쨌든 시즌 초 공격적인 모습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방 압박이 되게 좋은 팀이죠. 그리고 마인츠가 이제 조금 아쉬웠죠. 쾰른 상대로 이제 승격팀 상대로 홈에서 0대1로 좀 아쉽게 졌고, 그리고 얘네가 이제 6컨 경기를 이제 또 주중에 치르지 않았습니까? 물론 4대1로 홈에서 압살하긴 했지만 뭐 시즌 초라 그렇게 체력적인 문제가 막 클 거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주중에 경기를 치른 원정팀이기 때문에 저 볼프스가 좀 유리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어쨌든 지난 시즌에서도 리그에서 맞대결에서 1승 1무로 우위도 좀 가져갔고, 또 홈이다 보니까 홈에서 마인츠 상대로는 나름 강한 편입니다. 좀 잘 잡아요. 웬만하면 잘 안 집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이 경기 또한 좀 다득점 예상하면서 두 팀 만날 때마다 점수는 꽤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볼프스 승 햄무의 오버 볼게요. 리버풀 대 아스날 봅시다. 이 경기 어떻게 보면 오늘 경기 중에 제일 빅매치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리버풀 직전 뉴캐슬 원정에서 제가 이때 리버풀을 이제 들고 갔어요. 이때 월요일 방송하면서 들고 갔고, 그날 이제 리버풀 승 그리고 인테르 승이랑 묶어서 가져갔는데 올킬 했죠. 근데 이때 사실 원정 연계력이 좀 어수선했어요. 어수선했고, 뉴캐슬이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초반에 이제 좀 앞서 가다가 퇴장도 나왔죠. 그때 뉴캐슬에서 퇴장도 나와서 수적으로 우위를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이 홈 분위기에서 뉴캐슬이 갑자기 치고 나가면서 또 수비 라인이 흔들렸고, 리버풀이 그래서 약간은 어수선했지만 어쨌든 공격진에서 에키티케가 골도 뭐 잘 넣어줬고 좋았거든요. 뭐 극장골도 나왔고 그래서 좋았는데
지금 수비적으로 약간 불안한 모습은 지금 매 경기 좀 나오고 있다. 첫 경기에 이제 본머스 개막전에서도 두 골이나 허용을 했었잖아요. 좀 끌려가는 분위기도 나왔고. 그래서 저는 지금 리버풀이 물론 2연승을 하고 있지만 살짝은 조금 막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준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아스날이 지금 원정 맨유 잡아냈고 홈에서 리즈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 내용 보여주면서 좋았죠. 다만 아스날도 정말 아쉬운 게 사카가 부상을 당했어요. 이게 너무 아쉽거든요. 웨데고르도 뭐 부상이고 뭐 제주스도 부상이고 한데 웨데고르는 좀 폼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 사카는 어쨌든 필요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거는 올 시즌 좀 보강을 잘했다. 아스날이 정말 최근에 계속해서 준우승하고 아쉬웠던 이유가 뎁스가 좀 얇았어요. 뎁스가 얇았고 꼭 이제 이 누구야 감독 아르테타가 이 시즌 후반에 로테이션을 잘 안 돌려요. 그냥 쓰는 애들만 써. 그게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뎁스가 뭐 얇은 것도 있겠지만 그게 가장 큰 문제라 우승 확률 막 재작년에도 막 89%막 90% 이랬는데 그거 역전당하고 그랬잖아. 막 맨시티한테.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시즌 막판에 이제 좀 체력적으로 선수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올 시즌 보강을 되게 잘했고요. 뭐 요케레스도 지금 골 넣어주고 있고 그리고 뭐 수비맨디도 너무 잘하고 그리고 뭐 라이스도 건재하고 저는 아스날 설레발일 수 있는데 이번 시즌이 진짜 우승 좀 적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좀 보강을 되게 잘한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 아스날을 조금 응원합니다. 좀 우승하는 걸 좀 보고 싶어요. 좀 보고 싶고 그리고 전력도 너무 좋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시즌 초 지금 체력 쌩쌩할 때도 충분히 저는 경쟁력 있다고 보여져서 저는 리버풀 원정에서 쉽게 안 질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최근에 이 몇 년 동안 이 둘의 맞대결 좀 무승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리버풀 홈에서 최근 맞대결 무승부가 되게 많아요. 아스날이 쉽게 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 오늘도 무 한번 보고 아스날 프렌에 언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르트문트 대 베를린 한번 봅시다. 도르트문트가 몇 년 만에 개막전 승리를 못했다고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어쨌든 개막전은 웬만하면 잡고 가는 게 또 돌문인데 아쉬웠죠. 원정 가서 3대3으로 비겼습니다. 근데 지난 시즌부터 도르트문트의 원정 경기력은 진짜 문제가 많았거든요. 지난 시즌도 시즌 초부터 원정에서 계속 졌었어요. 계속 졌었고 막 원정 연패도 꽤 길게 갔었고 되게 안 좋았단 말이죠. 그래도 홈에서는 승률이 훨씬 좋은 팀이었고 그래서 오늘 경기도 어쨌든 개막전을 놓쳤기 때문에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공격적인 이제 활력적인 부분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기라시도 잘하고 여전히 그리고 베를린이 이제 개막전 또 잘 가져갔습니다. 슈투트가르트 상대로 홈에서 2대1로 이겨줬죠. 좀 의외였는데 베를린도 홈발 강한 팀이거든요. 얘네도 홈에서 좀 쉽게 안 지고 원래 수비가 되게 좋은 팀이었는데 지난 시즌 중반부터 좀 수비 밸런스가 많이 무너진 모습은 보여줬었어요. 보여줬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번 시즌 뭐 나름 기대는 되는데 그래도 좀 중위권에 위치할 것 같고 베를린도 지난 시즌 막판에야 원정 성적이 뭐 괜찮긴 했지만 원래 원정에서 그렇게 강한 팀은 아니거든요. 얘네도 원정 연패를 꽤 길게 타본 팀이고 그래서 저는 이 도르트문트가 베를린 원정 가서는 지난 시즌에 졌어요. 워낙 원정 경기력이 안 좋다 보니까 뭐 이 팀 저 팀한테 다 졌는데 사실 최근 몇 년간 맞대결에서 도르트문트가 좀 압도적이고 홈에서는 안 집니다. 홈에서는 그 몇 년간 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개막전 승리도 놓친 만큼 홈에서 첫 경기, 리그 첫 경기, 이번 시즌 첫 경기는 가져가지 않을까. 돌문 승 마이너스 3.5 오버 봅니다. 그리고 제노아 대 유벤투스 한번 보겠습니다. 제노아 이번 시즌 개막전 홈에서 레츠 상대로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지난 시즌도 공격에서는 뭐 상당히 답답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좀 수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팀이죠. 그래서 올 시즌도 저는 뭐 좀 그렇게 큰 기대는 안 되고요. 그리고 유벤투스는 첫 경기 파르마 상대로 2대0 좀 깔끔하게 이겨줬습니다. 이겨줬고 이것도 뭐 전력에 있어서는 뭐 좋죠. 유벤투스가 훨씬 좋고 그리고 지난 시즌 이제 콜로무아니를 데리고 왔는데 콜로무아니가 지난 시즌 되게 잘해줬거든요. 이제 중후반에 와가지고
되게 잘해줬고, 그리고 일디즈도 너무 잘하고, 너무 잘하고 해가지고 저는 유벤투스도 이번 시즌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직전 경기 캄비아소가 이제 퇴장을 당한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제노아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근데 유벤투스도 지난 시즌 진짜 언더 개꿀인 팀이었거든요. 제가 언더 활용을 정말 많이 했는데 원정에서 무승부가 진짜 많은 팀이었어요. 그냥 막 얘네 경기 보면 지루해 죽고 막 그랬는데, 그런 와중에도 제노아는 좀 잘 잡았습니다. 원정에서도 3대0, 홈에서도 1대0으로 잘 잡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도 유벤투스 승, 햄무, 그리고 2.5 언더 볼게요. 원정이라 막 다득점 2대0, 3대0까지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베티스 대 빌바오 한번 보겠습니다. 베티스 현재 얘네 뭐 벌써 3경기 치렀죠. 1승 2무. 그 1승은 어쨌든 홈에서 알라베스 상대로 이긴 거고, 원정에서 엘체, 셀타비고 상대로 다 비겼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뭐 안 지고 있고 괜찮아요. 괜찮은데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스코가 없는 게 확실히 이 경기력적으로 공격적인 부분에서 좀 답답한 감이 있다. 그래도 로셀소가 그 자리를 좀 잘 메꿔주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스코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당 뭐 득점이, 베티스가 지난 시즌 이제 안토니 오고 공격에서 되게 볼맛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즌 초반은 약간 그런 모습들이 안 나오고 있다. 좀 공격적으로 답답하고, 그리고 빌바오도 지금 홈에서 2연승. 홈에서는 워낙 승률이 좋은 팀이고 잘해요. 근데 세비야, 라요 상대로 다 1점 차 좀 진땀승이 많았고, 지난 시즌도 사실 이 원정에서의 성적이 뭐 홈에 비하면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거든요. 비기기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원정 빌바오 정배는 조금은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배당 자체가 2.30까지 올랐는데 잘 들어오는 배당은 아니라고 봐요. 원정이라. 그래서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좀 비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얘네가 또 지난 시즌 두 차례 맞대결을 해서 각각 원정에서 각자의 홈에서 1대1, 2대2로 비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시즌도 지금 뭐 베티스도 공격이 조금은 답답한 감이 있고, 빌바오도 원정이고, 저는 오늘 들고 온 경기 중에 무승부가 좀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무승부의 베티스 프레네 언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인테르 대 우디네세 한번 봅시다. 인테르 첫 경기 시원하게 이겼습니다. 홈에서 토리노 상대로 그냥 뭐 학살을 했죠. 잘하더라고요. 뭐 티랑도 잘하고 마르티네스도 잘하고, 뭐 세트피스에서도 시원시원한 모습 보여주고, 뚝배기로도 뭐골 많이 넣고 좋았죠. 좋았고, 우디네세는 이제 홈에서 엘라스 상대로 비긴 거 조금 아쉬웠다. 제가 이때 엘라스 프렌을 좀 추천드렸잖아요. 저도 가져갔고 월요일 경기였는데, 어쨌든 우디네세가 뭐 그렇게 경기력이 뭐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좋아 보이지는 않고, 얘네가 엘라스 상대로 이상하게 좀 약해가지고 제가 물을 보고 프렌 가자 그랬던 건데, 어쨌든 인텔을 상대로도 뭐 상당히 약합니다. 맞대결에서도 최근에 뭐 만날 때마다 꾸준히 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인텔을 봅시다. 인텔을 승 마인 오버 볼게요. 그리고 라요 대 바르샤 한번 보겠습니다. 라요 대 바르샤. 라요 현재 1승 1패, 뭐 시작이 나쁘진 않죠. 빌바오 원정도 나름 잘 싸웠고, 라요가 지난 시즌도 홈에서 좀 잘 버티는 모습들이 좀 나와줬고 괜찮은데, 그래도 오늘 바르샤가 어쨌든 시즌 초부터 공격진들의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물론 부상자가 조금 있긴 하지만 가비도 못 나오고 하지만, 그래도 쓸 자원은 좀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뭐 야말이 너무 잘해주고 있고, 뭐 하피냐도 있고, 그리고 레시포드도 이번 시즌 합류해가지고 그냥 움직임 자체는 좀 나쁘지 않더라고요. 레시포드도. 그래서 저는 그냥 시즌 초 바르샤는 쭉쭉 치고 나갈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강팀들은 개인적으로 시즌 초에 지난 시즌부터 좀 꾸준히 좋은 모습 보여준 어제 뭐 미넨이라든가 바르샤, 뭐 레알, 뭐 이런 강팀들은 사실 시즌 초에 좀 치고 나가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해축은 이제 한 9월, 10월까지 되게 노리기 좋다 그랬잖아요. 11월까지도. 12월부터 체력적인 문제가 엄청 나오거든요. 이제 유럽 대항전을 병행하고 컵대 병행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변수가 엄청 나옵니다. 그래서 시즌 초에 강팀들을 쏙쏙 골라가는 것도 좀 꿀팁이다. 해외 축구는. 그리고 배당도 조금 잘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무난하게 바르샤 보겠습니다. 원정이라는 게 조금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바르샤 볼게요. 지난 시즌에도 뭐 라요 상대로 홈에서도 그렇고 원정에서도 그렇고 다 잡았고, 근데 지난 시즌 다 진땀승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마해는 조금은 조심하셔라. 이 정도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더 볼게요. 라요가 좀 수비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해외 축구 여기까지 보고요. 영상 좀 빠르게 업로드 해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